링도 아니고. 자, 2과 시작합시다. 이과가 1과보다 좀 어려워. 특히나 문법이나 뭐 단어 같은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잘 체크합시다. 다크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다크 패턴? 미리 말을 하면.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2과? 안 나갔어? 학교에서 지금 그러면 1과랑 부교재? 부교재? 부교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부교재. 알겠죠? 다 뽑아놨어. 자, 아무튼 2과 다크 패턴에 관한 내용이고, 다크 패턴은 이제 우리를 좀 속여서 무언가를 구매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have you ever bought something online? 자, 무언가를 사본 적 있냐?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사본 적이 있니? 뭐 이후에? 메시지를 본 이후에. 애프터 뒤에 ing가 나오는 게 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치사로 봐도 돼요. 이게 전치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걸로 봐도 된다.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걸로 봐도 되지만 전치사 ing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냐면 Hurry, one item left. 하나만 남았어요. 서두르세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본 이후에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산 경험이 있냐? Even though죠. Even though. 자, 똑같은 거 뭐 있냐면 그냥 thought랑 although랑 그리고 이따 뒤에서 나오는데 even if라는 거 있죠? even if 얘네들이랑 똑같지?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알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as though나 as if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야. 뭐뭐인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지. though, although, as though, 뭐 even if, as if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별합시다. 위에 애들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접속사고 밑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가정법 표현이죠. 그리고 뭐 despite하고 in spite of하고 구별하는 것도 있지. 접속사랑 전치사랑. 자, 아무튼 비록 너가 didn't intend 의도하지 않은 거야. intend라는 동사는 의도하다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옵니다. 뭐 ing도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투부정사가 와서 그냥 ing 말고 투부가 온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그것을 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사본 경험이 있냐? 라고 물어봤죠. 두 번째, 혹은 have you ever felt? 자, 느낀 적이 있니? 자, rushed into making a purchase야. 자, rush는 동사 자체가 되게 서두르는 느낌이에요. 서두르는 느낌. 그리고 into는 이 전치사 자체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결과를. 그래서 rush into ing 하면은 서둘러서 결국 뭐뭐하게 되다 정도로 보면 돼요. 서둘러서 뭐뭐하다 정도로 보면 돼. 서둘러서 뭐뭐하다. 근데 여기 rushed라고 나오는 거는 수동이죠. 수동.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능동적으로 빨리 사야지 이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이끌려서 사게 된 거고 서둘러지게 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여기는 rushed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무언가를 구매하게 되었다. 서둘러서 구매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뭐 때문에? Because of a limited time offer. 시간이 없다라는 제한이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이거를 보고 나서
서둘러서 구매를 하게 된 경험이 있냐?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냐? 중요한 거, if you have, 자, have 있죠? if you have, do가 아니에요. do가 아니에요. 왜 have로 나왔죠? 왜 have로 나왔죠? if you have야. 그랬던 적이 있다면 위에 지금 물어보는 거를 다 have you ever bought, have you ever felt 이렇게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을 사용해서 뭐뭐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밑에도 뭐라고 해야 돼? 뭐뭐 해본 적 있다면 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자, about하고 or felt 얘가 생략이 됐다고 봐야 돼. 얘가 생략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봤거나 느껴본 적 있냐? 사봤거나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have가 와야 돼. 알겠죠? have. 그래 본 적이 있다면 그러면 너는 뭐야? 자, 우리 배운 거 나오죠? may have fallen이에요. 조동사 have pp가 뭘 나타낸다고? should 제외했을 때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과거 추측.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얘기니까 너는 과거에 아마 희생양이 되었을 거야 이런 얘기야. 자, 이거 fall, pray to 라는 표현이 뭐뭐의 희생양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희생양이 되다. fall, pray to가. 그러니까 과거에 너가 그래 본 경험이 있다면 너는 아마도 과거에 다크 패턴이라는 것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과거에 관한 추측이니까 꼭 may have fallen 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가 아니지 않나요? 현재 완료랑 과거랑 다르죠?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랑 달라? 우리 부교재 할 때 할 건데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는 다른데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경험적 용법은 과거예요. 과거. 알겠어? 근데 일반적인 과거 시제랑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인 과거 시제는 나중에 하겠지만 되게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인 과거 시제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은 불특정한 과거를 나타내서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특정하든 특정하든 아무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추측이잖아. 그지? 그래서 may have fallen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알겠죠? 이거 조심. 그래서 네가 그랬었다면 과거에 그랬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너는 아마도 다크 패턴이라는 것의 희생양이 되었을 거야. 됐죠? 이 문장 되게 중요하다. 넘어가자. 그 다음 문장. 자, dark patterns are manipulative예요. manipulative. manipulate가 조종하다, 조작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조종하는 이런 뜻이겠죠? 조종하는. 조종하는 디자인이야. 조종하는 디자인이야. 뭐를? 뭐에서? 웹사이트와 어플에서. 자,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얘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도 얘를 이렇게 수식하고. 다크 패턴이라는 것은 조종하는 디자인이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디자인이야. 어디서?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근데 그 디자인이 뭐해? 트릭. 얘는 속이다죠. 동사로. 동사의 동사. 속이다. 속이다. 그리고 into 아까 뭐라고 했어? 결과라고 했지? 결과. 그래서 유저들을 속여서 결국 뭐뭐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trick A into B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이 into라는 전치사가 결과에 대한 느낌이란 걸 알면은 A를 속여서 결과적으로 B하게 만들다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알겠지? 다시 사용자들을 속여서 결과적으로 making unintended decisions 의도치 않은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크 패턴이래요. 다크 패턴.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디자인인데 걔네들이 유저들을 속여서 결국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알겠죠?
자, 이러한 deceptive 하면은 기만적인이죠. 기만이라는 얘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러한 기만적인 practice는 관습, 관행이죠. 연습 아니고요. 관습, 관행.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은 종종 결과를 낳는다. 어떤 결과? They cause financial damages to the users. 유저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유저들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widely used dark pattern. 자, 널리 사용되는 다크 패턴은 이런 얘기죠. 널리 사용되는 다크 패턴은 관행인데 어떤 관행? 이거 5분은 동격이에요. 동격. 뭐뭐라는 관행이다. 자, forced continuity. force는 강요하다지. 그럼 forced 하니까 강요된. continuity 지속성. 그래서 강요된 지속성이야. 직역을 하면은. 근데 얘는 따옴표가 있는 걸 보니까 원래 이름이 옆에 밑에 보면 강제 연속 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쪽 업계에서 통하는 표현이라서 따옴표가 나온 거야. 인용부라고 하죠. 아무튼 강제 연속 결제라는 관행이 있대. 그게 뭔데?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nd it이죠. and it. 그리고 그것은 자, 요구합니다. 우리 5형식 동사 배웠죠? 5형식 동사. 명사, 부정사. 요구합니다. 유저들이 지불하는 것을 a membership fee. 멤버십은 회원권이란 뜻이에요. 회원 요금을 fee 요금을 뭐 이후에 after a free trial ends. 자, 이거 보면 free trial이 주어고 ends가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무료 체험이 끝난 이후에 됐죠? 무료 체험이 끝난 이후에 멤버십 피를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강제 연속 결제라는 관행이 있대. 다 알지? 이거 뭔지? 넷플릭스랑 뭐 OTT 프로그램들 첫 달 무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첫 달 무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다른 막 사이트만 들어가도 막 첫 달은 무료인데 그 다음 달부터 막 결제 그거 빠져나간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강제 연속 결제라는 관행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회사가 deliberately 무슨 뜻? deliberately 저거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 avoid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자,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make 뭐야? make? 아, 미안해. 이게 1번이 아니라 쏘리 avoid 이게 1번이고 여기 make가 2번이죠. 뭔 얘기냐면 making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making이 오면 안 돼. 왜? making이 와버리면 의미가 이상해져요. 해석해볼게. 자, 회사들은 일부러 피한다. 뭐를? informing, 알리는 것을 유저에게 뭐에 대해서? 그 무료 체험 기간에 끝나는 날짜를 알리는 걸 피한대. 일부러. 맞아? 혹은 make the cancellation process, 취소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대. 근데 만약 여기 making이면 무료 체험 기간을 끝나는 걸 알리는 것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는 거지. 맞아? 복잡하게 만드는 걸 피하는 거니까 취소 과정을 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다크 패턴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메이킹이 오면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지니까 요거 병렬 구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얘들아, 여기까지만 봤을 때 너네가 출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출제자가 되었어.
어떤 유형이 좀 잘 나올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 출제자야. 지금 지금 6문장, 7문장? 7문장에서 문제를 내야 돼, 너네가. 어떤 문제 낼래? 뭐 문법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다른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휘. 그렇지. 어휘 나오기 좋아. 여기. 왜? 봐봐.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저기 아까 보면 뭐 deceptive, 기만적인, manipulate, manipulative, 조종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와 부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명확하지. 다 안 좋은 쪽이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체크를 해야 돼. 어휘 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거든. 알겠어? 일단 그 어휘 자체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게 세죠. 그래서 어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사들, 형용사들 제대로 체크해야 돼. 부사랑 형용사. 어휘가 동사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죠. 동사가 나오는 일은 거의 드물고 형용사와 부사가 부정적 뉘앙스냐 긍정적인 뉘앙스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형용사나 부사들에 좀 체크를 잘 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어법은 당연한 거고 넘어갑시다. 자, 결과적으로 유저들은 have to pay membership fees. 그 멤버십 요금을 내야만 하게 된 거지. even if 나오네. 비록 그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야.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야죠. 취소 과정이 너무 복잡해. 혹은 언제 끝나는지 몰라. 그래서 막 하루를 놓쳐. 그래서 막 하루 바로 결제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뭐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forced continuity라는 관행이다. 자, 다크 패턴에 대한 예시가 첫 번째 forced continuity예요. 맞아?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another 하고 나와야 돼요. another. 얘들아, another는 the other랑 어떻게 다르지? the other랑? 원하더는 그 이외에 다른 것들. 그렇지. another는 이거 이외에도 나머지가 존재한다란 얘기고요. the other는 이제 나머지가 없다란 뜻이고요. 알겠죠? the other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크 패턴이 두 개밖에 없어. 만약에. 아까 forced continuity랑 여기 나오는 hidden fees라는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the other가 오는 게 맞아. 근데 두 개만 있지 않지. 더 많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forced continuity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 hidden fees 이따가 또 다른 하나 나와. 또 다른 하나. 그래서 the other를 안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갑시다. 자, 또 다른 흔한 유형이야. 다크 패턴의 또 다른 흔한 유형은 뭐로 알려져 있냐면 as는 뒤에 별칭이 나오죠. 별칭.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hidden fees라는 게 있죠. hidden fees. 숨겨진 비용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as 자리에 뭐 for이나 by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되죠. as가 와야 돼. 전체 다 as가 뭐뭐로써 알려져 있어. 숨겨진 비용.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익숙해요. 배달의 민족 어플 많이 쓰십니까? 배달의 민족 어플? 배달의 민족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여기 여자들이 많으니까 떡볶이를 먹고 싶어. 떡볶이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막 8,900원이야. 오, 왜 이렇게 싸? 하고 눌렀는데 갑자기 뭐 떡 추가, 뭐 떡 2,000원, 뭐 어묵만 플러스 3,000원, 뭐 이렇게 해서 더 비용 추가해가지고 결국엔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켰는데 막 15,000원이 넘어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압니까? 그런 상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수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디자인은 갑자기 더한다. 엑스트라 추가적인 비용을 언제? at the last step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 오더링 프로세스 주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추가적인 요금을 더한다. 이게 히든 fee야. 히든 fee. 여기서 나오는 예시로는 이제 택배 요금이죠. 택배 요금. 뭐 물건을 샀어. 3만원짜리. 근데 택배 요금이 막 5,000원이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on the final page 마지막 페이지에서 consumers are surprised. 소비자들은 놀랍니다. 자, 왜 놀라?
to discover. 이게 감정의 원인이죠. 부사적 용법의 감정 원인. 자, 왜 놀라? discover. 발견을 해서 놀라는 거야. 뭐를? additional charge. 추가적인 charge는 비용이란 뜻이 있어요. charge가 비용, 동사로 비용을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죠. charge가.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견을 해서 놀랐어. 예를 들어 shipping, 배니까 운송, processing fees, 뭐 처리 비용 이런 거.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봐봐. 얘들아, 컴마 다음에 that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여기는 올 수 있어. 여기는 that도 가능해요. 왜일까? 왜일까?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아니, 관계대명사 자리 맞아. 근데 저기는 왜 컴마 뒤에 대시 올 수 있을까? 뭘까? 컴마 위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얘예요, 얘. 여기 뭐야? 컴마 such as 여기까지 컴마.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문장에 컴마로 삽입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문장 안에 컴마로 삽입이 된 거야. such as shipping or processing fees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물론 몰라. 이 문제까지 낼지는 모르겠어. 이 문제를 내면 좀 많이 양아치거든. 많이 양아치인데 이렇게 내는 거지. 위치를 대수로 바꿔놓고 막 틀린 거를 찾으래. 틀린 거를. 너네가 막 보다 보니까 어이 뭐야 컴마 뒤에 대시였네. 너무나도 당연해서 대를 위치로 바꿨어.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 그지? 이런 문제가 양아치 학교라면 나올 수 있다. 양아치 학교라면? 몰라. 아무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거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알겠죠? 그래서 컴마 위치, 컴마 that 이거 상관없고 컴마가 삽입된 거니까 charg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that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charges를 수식을 하니까 이 뒤에 이렇게 add 뒤에 목적어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판매자가 더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 마지막 비용, 주문의 마지막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하는 추가적인 비용인 거죠. 알겠죠? 비용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컴마 뒤에 위치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컴마 삽입절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라서 that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다크 패턴의 두 번째 예시예요. hidden fees. 자, 그러면 다크 패턴은 몇 개야? 여러 개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도 another예요. the other가 아니라. 다크 패턴이 3개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이 the other가 맞거든. 근데 다크 패턴은 3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the other가 아니라 anoth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confirm shaming. 밑에 보면 뭐 호혜적 선택 강요라는 게 있대. 이런 것은 자, 또 다른 온라인의 트릭인데 어떤 트릭? 유저들이 자, should be aware of예요. 여러분, be aware of까지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be aware of 뭐뭐를 알다라는 뜻이야. be aware of. 알겠지? 다시 말하면 만약에 문제로 that users should be aware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가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of까지 꼭 와야 돼. 그래서 온라인 트릭 that users should be aware of 하고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온라인 속임수이다. 자, 이 테크닉은, 이 기술은, 이 기법은 자, manipulate 아까 조종하다라고 했지. 자, 역시나 똑같아. 조종해서 into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속이다예요. 속이다. 트릭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저들을 조종해서 결국 부끄럽게 느끼게 만든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대. 알겠어? 부끄러움을 느껴. 왜? for이 이유야. 이유. 뭐 때문에? canceling their membership. 그들의 멤버십을 취소하는 것. 1번.
그들의 멤버십을 취소하거나 혹은 requesting 요청하는 거야. 환불을 그 주문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래요. 이 호혜적 선택 강요라는 게. 오케이? 다시. 자, 이러한 기법은 사용자들을 조종해서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대. 근데 뭐 때문에 부끄러워? 멤버십을 취소하거나 혹은 주문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대요. 알겠죠? 자, 뭔 얘기인지 봅시다. 자, companies use this, 이것을 사용을 한대. To keep their members subscribed. 얘들아, subscribe 무슨 뜻? 우리 유튜브에서 subscribe 많이 보죠? 구독하다. 여기서는 구독된이죠. 그래서 keep 동사 their membership subscribed. 그래서 그들의 멤버들이 구독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지. 알겠죠? 비록 또 나왔어? 비록 그것이 go against, against는 반대죠. 반대. 뭐뭐의 반대. goes against, 그러니까 뭐뭐에 반대해서 가는 거야. 즉 맞지 않는 거야. 그지? 맞지 않는 거야. 반대해서 가는 거니까. 그 멤버들의 의도와 그 회원들의 의도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한대요. 즉 회원들의 의도는 구독을 취소하고 싶은데 구독을 취소하자니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대. 그래서 계속 구독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알겠죠? 이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얘들아. 힘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유저들이 원하는 거야. 취소하기를. 그들의 구독을 취소하기를 원할 때 유저들이 구독 취소를 원할 때 자, 유저들은 자, be offered예요. 제공을 받습니다. two options. 두 가지 선택권을. 자, offer이라는 동사는 사형식 수요 동사죠. 수요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가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 목적어가 남아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였던 놈이야. 근데 수동태가 되면서 얘가 주어가 됐고 동사가 됐고 목적어가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권을 제공받는데 그게 뭔데? I want to keep my benefits. 나의 혜택을 유지하겠다. 혹은 나의 혜택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구독권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혜택을 포기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연관이 되니까 구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the first option, 첫 번째 선택지는 제시된다. presented, 제시된다. appealing way,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되지만 반면에 두 번째 옵션은 마치 뭐처럼 보여? bad choice처럼 보여. 그죠? bad choice처럼 보여요. 그래서 dark patterns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마지막 호혜적 선택 강요라는 것도 두 가지 선택을 주는데 우리가 마치 선택을 구독을 취소하면 안 좋은 선택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구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호혜적 선택 강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크 패턴에 세 가지 예시가 나왔죠. 다시 첫 번째 지속적인 결제를 유도한다. 두 번째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거. 그치? 마지막 단계에서. 세 번째가 나의 선택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드는 이 세 가지 다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쉬고 그 뒤에 또 같이 이어서 가자.
지현아 좀 자라.